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위 회의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위원들의 이제 만장일치 의견이고요. 한은은 이제 작년 1월에 금리를 3.5%로 이제 올린 이후에 10연속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묶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한국은행은 2019년 코로나19 확산 쇼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이제 계속해서 내렸었고요. 네. 이후에 동결을 거쳐서 2021년 8월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2월 3.5% 동결로 인상 기조는 깨졌고요. 지금까지 10연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은 이 한은이 언제 금리를 내리나, 미국 중앙은행이 언제 이제 금리를 내리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릴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계속해서 이제 모호해지고 있죠. 그럼에도 이제 한은이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한 것은 이제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즉 경제 성장 등 이 상충되는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통화 정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년 만에 이제 올해 1월에는 2%대에 이제 진입을 해서 좀 물가가 진정이 되는가 싶었더니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 영향으로 다시 3%대에 올라온 뒤에 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동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제 군사적 갈등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이제 뛰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이 1순위인 이제 한은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그리고요? 이제 2월과 3월 금융권에 가계 대출이 줄긴 했는데 이제 GDP에 비해서 이제 여전히 많은 가계부채, 부동산 쏠림 현상 등 금융 불균형도 하는 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작년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인데 이게 이제 아직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은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제 가계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물가와 가계 부채를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건 좀 약간 미국도 이제 글로벌 추세랑은 좀 역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부담이 커지면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같은 부동산 PF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경기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이 금리 고점에서 1년 넘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상당히 사실입니다. 네,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법이 네. 복잡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늦어진다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겠죠. 맞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이 통화 긴축을 종료하고 이제 정책 방향을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피벗을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계속 네. 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자 정말 미국이 올해 금리를 내리는지도 시장에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3.5%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간밤에 발표된 미국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해서 이거는 시장 전망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완화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제 고물가 시기 마지막이라고 좀 보이는데 이게 너무 일찍 통화 정책 완화에 했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이 무산되는 이제 목표에 이르기 전 최종 구간, 이른바 라스트 마일이죠. 이 리스크를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6월 이제 인하론이 후퇴하고 뭐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회의 직후에 발표된 이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 그 이전에 했던 회의 때와 달라져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이 통화 정책 이제 방향 결정문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네. 장기간을 빼버리고 충분히 유지하겠다 이런 문구로 바뀌었어요. 이게 앞서 이제 11월 통반문을 보면 긴축 기간을 상당 기간에서 아까 보니까 11월에 충분히 장기간으로 이제 수정한 후 이제 이를 유지를 해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 장기간을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빠진 거라는 건 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면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봤고요. 네네. 그리고 통화정책 판단 요인으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차별화 이게 새롭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올해 2월 전망을 좀 상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봤는데요.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고 더뎠던 이제 국내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2% 수준으로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동결 자체는 뭐 시장에서 모두 예상했던 그렇죠. 만큼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으로 관심이 쏠렸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한 후에 하는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같이 이제 금리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시장 참가자들이 하는 총재가 말하는 이제 발언에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 금리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으려고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발언을 좀 들어보면 이창용 하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무조건 하반기에는 하느니 통화 정책을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라 뭐 이런 것이죠.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앞에서 이제 통방문에서 장기간이라는 말이 빠지고 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발언 나오고 좀 하락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이 정도 지금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의견이 3개월 후에도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반영한 것이고요. 네. 이어 나머지 한 명은 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열어놔야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네. 이 총재는 또 이번에 그 시장이 하는 금리 인하 깜빡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 그래서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제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는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깜빡이를 켜지도 않았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 금리 정책이 탈동조화됐다 하면서 이제 국내 물가는 어떻게 가는지 이게 더 고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금리 정책 가능성을 상당히 다양하게 열어놨어요. 이 앞에서 이제 통방문에서 통화 정책 판단 요인으로 주요국 통화 정책 운영의 차별화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이 총재는 최근에 이제 농산물 물가 상승 워낙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1달러당 1,375원까지 환율이 치솟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화가 과도하게 가치가 떨어졌을 수 있다, 절하됐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어요. 네. 미국의 통화 정책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측면이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제 그와 동시에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의 통화 이제 절하 압력이 큰데 이 원화가 주변국 통화와 이제 프록시 이제 동조화되면서 과도하게 절하되는 측면이 있는지 또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귀환.
이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되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열풍에 미국에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네네. 미국의 대형 기술주 7개를 묶어서 이제 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가 들어가는데 간밤에 7개 종목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8% 올랐는데요. 주요 산업별 대형 우량주를 추린 다우존스 30 이제 생산 산업평균 지수가 0.01% 내린 것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시총 2위, 3위인 애플과 엔비디아가 4%대로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기술주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네. 반등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금리 우려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주들은 이제 미래 전망의 주가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측정할 때 금리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2%로 예상을 좀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좀 덜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하나 줄어들면서 이제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상당히 감소했고요. 개별 기업별로 보면 애플이 4.33% 올랐는데 이게 작년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애플이 AI 기능을 이제 강조한 차세대 프로세서 M4를 적용해서 맥 컴퓨터 AI 전체 제품군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AI 기대감이 드디어 애플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애플은 올해 아이폰에도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이제 곧 탑재될 AI 기능으로 2026년에는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애플은 올해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기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폰하고 경쟁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애플은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 주가는 얼마나 뛰었습니까? 이 간밤에 아마존은 1.67% 상승한 한 주당 189.0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 7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아마존도 역시 AI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앞으로 수년간 AI가 회사에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어요. 네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AI 상당 부분이 이제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축될 것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존은 현재 AI와 관련해서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AI 모델, 두 번째로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챗 GPT와 같은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를 구동시키는 반도체 개발입니다. 네. 이 아마존 이외에도 이제 엔비디아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11% 급등 마감했고요. 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테슬라, 메타 등 다른 M7 종목도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